최근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 당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 넘게 급등하는 등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액면 분할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또 인터넷을 보면요.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이 상승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심리적인 요인일 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액면 분할과 주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자, 오늘 이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삼성전자가 지난 1월 31일에 수요일에 그 삼성전자 주식을 50대 1로 그 주식 액면 분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로 보시는 것과 같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5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 시행을 결의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높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액면 분할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 분할이란 무엇일까요? 액면 분할이란 이런 겁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액면 가격이 있습니다. 보통 5,000원이 일반적인데 물론 요즘은 1,000원, 500원, 100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삼성전자가 주식 한 장의 가격이 5,000원인데 이것을 액면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액면가를 잘게 쪼개는 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주가는 200만 원이 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 한 주의 장부상 가격은 5,000원인데 주식을 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삼성전자 치고 삼성전자의 주식이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저렴합니다. 저는 한 20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2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가와 시가가 큰 그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에 5,000원인 액면가를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요. 한 주에 5,000원에서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5,000원에서 500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500원이 5,000원어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에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2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면요. 자, 여기서 2대 1이라는 것은 주식 한 개를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5,000원을 두 개로 나눈다면 2,500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액면가는 5,000원에서 2,500원으로 작아지는 대신 주식수는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식의 한 주의 가격만 쪼개질 뿐, 합치면은 원래의 액면가와 똑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액면가는 낮아지는 대신 주식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처럼 액면가가 나눠지니까 당연히 주식의 시가도 나눠줘야겠죠. 아까 5,000원짜리 주식을 두 장으로 나눠서 2,5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당 가격이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역시 한 주를 두 장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시가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신 주식 수는 두 개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250만 원인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그 한 개를 50개로 나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25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주식 수는 50개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25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5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 50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액면 분할을 왜 하는 걸까요? 먼저 거래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면가가 5천 원이고 총 주식수가 100주인 주당 100만 원짜리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의 전망이 참 좋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지만 100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저한테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10대 1의 액면분해를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100만 원은 저한테 비쌌는데 10만 원이 되니까 좀 살만해졌습니다. 한 두 주에서 세 주 정도 사볼까 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인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좀 복잡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로 주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반면에 주가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자, 먼저 액면 분할이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낮아진 주식 가격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주식 가격이 예전보다 좀 싸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주가가 높아지니까 기업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액면 분할과 주가 상승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PER로 알려진 이 주가 수익 비율은 회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회사의 현재 주가가 회사의 수익의 몇 배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지표인데 당연히 이 지표가 높으면 좋은 거겠죠. 음, 하지만 이 액면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분자인 주가가 낮아지는 만큼 분모의 주당 순이익도 낮아지기 때문에 즉 분자와 분모 모두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액면 분할을 하든 안 하든 주식의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주식이 한 주에 100만 원이든 한 주에 만 원이든 그 회사의 가치는 회사의 영업의 실적에 따라서 변할 뿐 주식의 가격만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먼저 액면 분할을 한 회사 중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이 액면 분할을 하기 전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4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황제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대 1에 액면 분할을 하고서 지금은 4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한국거래소가 아모레퍼시픽의 액면 분할 전과 후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액면 분할로 주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액면 분할 결정하기 전에 27.2%에서 액면 분할 후 60%까지 치솟았고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도 액면 분할 전에는 순매도를 보였다가 액면 분할 후에는 약 69간주의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즉 액면 분할로 주당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식을 파는 사람보다 주식을 사는 사람인 즉 순매수 규모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처럼 액면 분할을 한 모든 기업이 주가가 계속 상승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액면 분할을 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액면 분할을 한 후 17거래일이 지나도 주가가 80% 가까이 상승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60%까지 하락한 기업도 있더라.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즉 액면 분할을 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계속 상승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요. 이 액면 분할 주가에 장기적인 영향은 없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2000년 이후 667건의 액면 분할 사례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평균적인 주가 흐름은 액면 분할을 공시한 이후 상승을 했지만 다시 기존의 주가를 향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보시면은 50거래일까지는 평균적으로 50거래일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한 50거래일이 지나니까 다시 예전 가격대로 좀 수렴하는,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즉 액면 분할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이어지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액면 분할과 주가와의 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분명 액면 분할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있고 또 반면에 주가가 하락한 사례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액면 분할과 주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것이다. 또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 기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댓글을 보고서 좀 괜찮은 것 중에 좀 설명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